네, 안녕하세요. 무형글로벌입니다. 오늘은 제가 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업을 하더라도 배포가 작아서 그런지 크게 벌이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리스크를 떠안더라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도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돈의 운이 따라야 돈이 좀 모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그런 운명 같은 것들을 믿지 않았었는데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운명 같은 부분들도 조금씩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에게 돈의 운이 따라오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항상 쪼들리고 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년 시절에도 부모님들이 돈이 없는 편이 아니었고요. 시골에서 자랐지만 또 학창 시절에도 학비도 대학 학비까지 부모님들이 다 대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주로 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돈을 우리나라 평균 임금보다는 항상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뭔가를 희생을 하고 저는 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뒤돌아보면 많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더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뒤돌아보게 되면은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일에만 많이 집중을 했고요. 가정에 좀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지금 돈을 벌어야만 가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충실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돈 버는 걸 최우선시하고 직장 일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가정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직장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한 9시 정도 출근을 하게 되면은 초창기에는 거의 10시, 11시까지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빨리 올 때도 한 8시, 9시 정도에 퇴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자체에 거의 12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평일에는 거의 일만 하고 살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토요일 날도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직장 다니는 초기에는 토요일 날도 일을 했었고요. 토요일 날도 가게 되면 12시 땡 하고 마치는 경우가 잘 없었고 보통은 뭐 4시, 5시까지 이렇게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일을 할 때 우리나라의 저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젊었을 때는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부산에 살면서 아파트도 이렇게 살 수 있었고 거기에 살 수 있었고 그래도 이제 남들만큼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취업을 할 때가 한 28살 정도에 취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저가 나와서 가회를 하고 가회 회사를 차리고 이렇게 할 때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15년, 16년 정도는 회사 생활을 하고 그 나머지도 또 거의 뭐 한 달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희생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행복도 사실은 뒤로 미루고 살고요. 또 조금 더 나이가 먹고 50이 가까워질 때는 노후 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또 돈이 조금 모이고 하게 되면 빨리 은퇴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또 그렇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노후 대비에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돈에 집착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있는 친구들도 또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어느 정도 모여 있으면 그때 은퇴하고 조금 즐기는 생활을 해도 되는데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주위에 저희 친구들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 올해 52살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나이까지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놀고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정이나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또는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게 저와 비슷한 또래들의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크게 잘못되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돈에 집착하는 것도 크게 나쁜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많은 고민들이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가 더 많은 돈을 주거나 돈이 많이 되는 안전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게 되겠죠. 제가 이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야겠다. 계속 내가 돈을 벌다가 돈만 벌다가 또는 미래를 대비하다가 노후를 대비하다가 진짜 노후가 없는 생활을 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당하게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괜찮을 텐데 이게 적당하게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뭔가를 일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여기에 와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 유튜브 하는 일도 적당하게가 되지 않습니다. 일이 조금 잘 되고 떡상이 올 때는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달에 월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월급쟁이로서는 받아볼 수 없는 돈을 그 달에는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열심히 하면 이런 일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또 더 많은 투자나 아니면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유튜브 하면서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끔씩 유튜브가 유튜버들에게 동기부여를 이런 떡상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워크홀릭이 돼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내 생활이 없어지고 내 생활은 지워버리게 되고 유튜브에만 아니면 일에만 정말 빠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베트남에 와서도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야지 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젊었을 때 일어났고요. 하나는 이제 7, 8년이 되어 가네요. 그때 일어났습니다. 내가 7, 8년 전에 일만 하고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인생을 어떻게 사셨냐면 젊었을 때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큰 아버지들이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데 그 농사 짓는 큰 아버지들이 도시로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 분의 큰 아버지가 계셨는데 시골에 농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옮겨가면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농사를 위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 돈이 조금 필요할 때 땅을 저희 아버지에게 파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없었으니까 빚을 내서 사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시골에 농사를 상당히 크게 했습니다. 그때 기계를 살 때가 아닌데도 기계가 초기에 들어왔을 때도 우리 집에 농사 짓는 기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정미소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골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골에서 정미소를 하는 집은 부자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진짜 부자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고 정미소도 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 살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아버지들이 도시로 가셔서 어느 정도 잘 사셨어요. 또 도시에서도 잘 사시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도 이제 도시에 가서 더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도시에 가서 슈퍼도 하고 또 횟집도 하고 큰 식당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에도 조금 손을 대시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더 큰 돈을 모아서 우리 가정이 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이 잘 풀렸으면 아마 아버지 생각대로 좀 노후에는 아마 5, 60 됐을 때는 그런 삶을 사실 수도 있었는데 장사가 도시로 올라와서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많은 땅이나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땅이나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도 아버지는 또 열심히 뭔가를 일을 하셨어요. 건설 일을 하시고 또 집을 지으러 다니시고 인부들을 데리고 또 건설 현장을 다니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일을 하시다가 운이 좋을 때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사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돈이 많을 때도 있고 돈이 조금 적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 가족들이 그 돈으로 인해서 풍요롭게 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와중에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가거나 한 적은 거의 한 번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나는 아버지가 뭐 인생을 잘 사셨다 잘못 사셨다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 가족들, 내가 같이 지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을 조금 들어올 때나 벌 때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적은 돈을 번다 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또 미래의 노후 생활이나 아니면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돈을 또 투자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큰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제 15년 정도는 힘들게 계속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봐오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라서 어떨 때 정신 차리고 보면 제가 일만 하고 있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봐왔던 대로 또는 그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베트남에 이주해 와서 살고 있지만은 이런 좀 여유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은데 정신 차려보면 제가 일만 하고 살고 있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겪게 된 건데요. 제가 대학교 때 다닐 때 그때 유학을 잠시 갔었습니다.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었고 호주를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휴학계를 내고 일을 조금 해서 돈을 벌고 한 6, 7개월 정도 뉴질랜드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일을 하지 않았지만 느낀 점이 있었어요. 내가 뉴질랜드의 한 5번째 되는 도시죠. 4번째인가 5번째 되는 해밀턴이라는 도시에서 유학을 했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러 갔던 거죠. 그때는 뉴질랜드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도시가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었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도시에는 5시가 되면 버스가 다 끊깁니다. 그리고 5시가 되면 대부분의 상점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왜 상점을 이렇게 일찍 닫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을 하는 이유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면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쉬는 기간 없이 일을 했었죠. 그때 어머님 아버님도 장사를 할 때인데 장사가 그때 조금 가세가 기울 때인데 잘 될 때는 하루의 매상이 너무 커서 또 못 쉬고 못 될 때는 하루의 매상이 적은데 이거라도 안 벌면 안 돼서 못 쉬어서 진짜 명절 추석 당일 설날 당일에만 쉬었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불편한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시내를 오려고 하면 5시에 차가 끊기니까, 시내버스가 끊기니까 내 차를 가지고 있지 않던 유학생 시절에는 시내에 나가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이 나라 사람들은 버스 기사도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맞긴 맞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도 12시가 되면 버스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 대학교 기숙사가 시내까지 오려면 아마 차를 타고 오게 되면 한 50분, 40분, 50분 걸리기 때문에 어떤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걸어서는 시내에 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시내까지 오거나 아니면 택시비는 너무 비싸서 택시를 타고 오지는 못했고요. 주위에 지인들이 시내로 나가게 되면 영화를 보러 같이 가거나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어린 나이지만 이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질랜드에 유학을 하면서 맞다, 삶이란 게 어떻게 보면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즐기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 자체가 생활이고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해외에 나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호주를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돈이 떨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을 해서 또 벌어서 돈이 있는 만큼 또 여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그때 당시로는 돈이 많아야만,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만 여행을 한다는 개념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외국 친구들이 그냥 해외에 와서 살면서 돈을 벌고 또 거기에서 이제 여행을 하고 또 기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거기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꼭 자기 나라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삶이란 게 꼭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만 열심히 하고 사는 게 꼭 옳은 삶은 아니구나. 돈이 많다고 해서 꼭 내가 삶을 즐길 수 있는 건 아니구나를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또 직장 생활하고 한국의 생활에 젖다 보니까 까먹고 또 살은 거죠. 요즘 제가 이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또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돈 때문에 너무 내가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고 있지 않나. 이때 즐길 수 있는 것, 이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때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또 따로 있는데 너무 돈의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버리고 또 더 많이 벌어야겠다고 해서 과로를 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많은 분들이 기준이 많이 다를 겁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이런 삶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한국에서 계속 살면 이제 또 다른 그런 가치관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가치관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하면서 상당히 기쁘게 살아가면 되긴 되죠. 우리가 너무 일만 하는 사회에 있다 보니까 일이 곧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나 제가 누리고 싶은,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삶을 생각으로만 그치고 또는 계획으로만 그치고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